자, 부동산 PF 붕괴 맞고 미분양 해결하려고 아파트 값 올리던 정권이 뒤늦게서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집값 급등을 잘 됐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속으로는 환호작약하던 현 정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투기 수요 못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투기 수요 붙으면 집값 못 잡는다.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언급을 하고 나섰어요. 자, 뉴핑에서 부동산 폭등이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이 될 거고 이것은 다음 대선을 그냥 이재명이한테 넘겨주자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죠. 근데 윤이 지금 최근 참모들과 회의에서 실수요는 괜찮으나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기 어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도요, 솔직히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실수요입니까? 지금 돈 한 4억 있는데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부추겨서 그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실수요냐고요. 그래서 무엇이 실수요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실수요지, 내가 집을 살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은행에서 빌려주니까 저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산 것이 실수요입니까? 나는 윤 정권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자, 집값에 대한 윤의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최근 수도권 서울 일부 아파트 상승세가 심상찮고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서울 아파트가 1주 만에 0.3% 올랐고 18주 연속 오름세고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권 때보다 컸다는 이야기죠. 서울 전세값도 62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에 미친 집값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일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다. 내가 강남 중심으로 거래되는 것은 전부 투기적 수요라고 했죠. 그래서 대대적인 주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해 상승세를 꺾고 안정화를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공급을 한다는 것은 공급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장도 아니고 집을 공장에서 빵처럼 찍어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집 공급 대책을 말해봤자 그때는 윤도 다 집에 가고 윤 참모들도 다 집에 가고 그 뒤에야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차 부동산 공급 점검 TF를 열고 획기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 이것도 부동산 토건 투기 세력의 이해관계에 일조하는 거죠. 그들은 부동산 공급 정책을 위한 규제 완화나 자금 지원 등을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단순 미세 조정이나 작은 틀이 아니라 큰 틀에서 대책 전반을 보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같은 규제 완화, 그리고 제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건설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회사의 투기성을 더 높이는 정책이지 진짜로 올바른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정책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원가 주택을 시범삼아 한 1000채라도 짓겠다. 정부 공공부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월등히 우월하죠. 정부가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처럼 별 효과 없는 정책을 수십 차례 발표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전인 18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고 부동산 상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이 일주일 만에 저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습게 여기다가 민심이 극히 악화되니까 지금 정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무 소리나 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집값 상승이, 집값이 폭등하면 앞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될 거다라고 불안해하던 무주택자들이 그때 집을 사는데 나서서 생긴 일인데 이번에도 이번 윤석열 정권이 똑같이 불안감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권도 틀려먹었지만은 국민들도 틀려먹었어요.
자, 일부 로또 아파트라는 거 있죠. 이 당첨되기만 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 그런 경우에 일부 물량이 이런 식으로 로또 아파트로 나오죠. 그래서 서초구의 레미안 원펜타스, 화성의 동탄 롯데캐슬, 양천구 호반 스민 목동 이런 것이 수억 수십억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의 지금 대상이에요. 자,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것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는 1순위 청약을 받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84평방미터가 22억에서 23억대라는 거예요. 인근 레미안 원베일리는 같은 평형이 42억을 웃돌아 당첨될 경우에 한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탄 롯데캐슬도 지금 84평방미터 하나가 2017년 분양 당시 가격이 4억 8,200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세 15억보다 10억 정도가 저렴해요. 자, 이거는 현금 박치기로 당첨되면 현금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양천구 호반스미 목동은 7억 9,860만 원인데 당첨되면 비슷한 아파트가 13억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로또 아파트에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277만 4천 명이 대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서 이 관리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청약홈에 대기시간 700시간 25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 분양은 청약 문턱이 낮아도 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재건축이 됐는데 공사비 갈등 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늦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라서 시세보다 싼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 보니 얼마나 분양 가격을 올렸는가를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인데 이걸 갖다가 사겠다고 250만 명이나 몰려들었다면 국민들이 전부 투기에 한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하겠다고 달라든 국민들의 심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려면 현금으로 23억 3,31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정부가 이런 거나 부추기고 자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왜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까? 이 로또 분양을요?